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하나씩 한번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들어가면 이렇게 동그라미 칠하고 있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끊었네요, 학생은. 그러면 뭐라고요? 이게 장래에 발생하는 상황, 이거 다 안 해도 되거든요. 복수 존재고만 체크하면 되는데. 복수 존재. 경제 주체는 불확실한 상황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복수로 존재하죠. 복수니까 불확실이죠. 네. 당연히. 그러면 이게 불확실한 건 당연히 경제 주체일 수밖에 없죠. 불확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로 불확실. 이렇게 단어만 쭉 뽑아서 놓는 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라고 할 때는 실제로는 이렇게 박스를 치는 게 좋아요. 얘가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근데 이 밑에가 얘예요, 그죠? 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그게 경제 주체겠죠. 소유한 주택이 가치가 1억 원이고 화재가 발생하고 8천만 원의 손실을 입는다고 하자, 그죠? 그러면 1억 원 8천, 그러면 1억 분의 8천 이렇게 하면 끝나죠. 네. 그럼 이게 다 지워도 될 텐데 1억 분의 8천, 당연히 화재니까 손실이고, 그럼 1억 분의 8천만 기억하면 되죠. 네. 이때 화재가 당연히지. 안 발생하는 걸, 복수구나. 그러니까 뭐라고요? 발생한 거 발생하지 않은 경우 1억 원이고, 그러니까 1억 분의 8천 나오면 또 되죠. 그렇죠. 발생하는 주택은 2천만 원이, 당연히 1억 분의 8천이니까 2천이 되겠죠. 이게 다 지워지죠. 네. 그럼 굉장히 줄일 때 생각을 하면서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많이 지워져요. A는 앞으로 자신의 주택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연히 모르죠. 복수니까. 불확실성 아까 나왔죠. 직면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지우면 끝이네요. 이렇게. 이만큼. 네. 이만큼 얘를 박스로 쳤을 때 이거 자체가 얘다. 그런데 복수다. 그러면 1억 분의 8천이다. 그러면 손실이 2천만 원. 2천만 원 남고 1억 원이나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보험이란 이렇게 되면 이거 정의다. 이렇게 꺾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준다. 복수로 나오는 불확실성 아까 나왔죠? 그죠? 그럼 보험이란 쭉 제거해주는 불확실성이잖아요. 이렇게. 복수기 때문에 불확실성, 이거를 제거해주는 대신 가입자로부터 당연히 보험료를 받죠. 보험료를 받죠. 그죠? 제거 대신 보험료만 하면 되죠. 계약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한 경제 주체는 불확실성, 아까 앞에 나왔죠. 보험 가입을 통해 불확실성 상황을 확실한 상황으로, 이게 제거가 확실한 상황이란 뜻이죠. 네. 제거해지니까 확실한 상황으로 된다는 거죠. 그게 효용의 증가를 경험합시다. 뭐 지워도 상관없어요. 제거하면 확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복수 불확실성을 제거. 제거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준다고. 보험료랑 바꾼다고.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을 통해 주택가치의 변동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 이게 전가하는 거죠. 바꿔지니까. 전가. 보험료로. 이렇게 되면 쭉 지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적으로 딱 필요한 단어만 보더라도 정말 얼마 없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생각하니까 그렇지.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가면서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복수, 불확실성, 제거, 보험을 한다, 보험료, 바꿔준다. 그러니까 전가한다, 보험 회사한테. 이렇게 가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에서 필요한 단어는 5개도 안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이거 읽고 복잡한 얘기야 이렇게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렇지,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다음번에 찾으면 돼, 키워드만 하면 돼, 뭐 대충 줄거리만 뽑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고정관념 깨고 그냥 필요한 것들 몇 개 남기면 되고, 이 남긴 것들을 잘못 뽑았다고 치더라도 다음번에 다시 고르면 되고, 이거는 힌트에 힌트, 흔적, 잘 찾아내기 위한 흔적. 그러니까 설령 잘못 하더라도 흔적을 쫓아나가서 다시 고정시키면 되거든, 좋은 단어로.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쭉쭉 흘러가도 상관없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봐야죠. 1억 원 가치가 아까 뭐였어요? 주택 2천만 원은 뭐라고요? 화재 내서 이만큼이 사라졌어요, 화재로. 그랬을 때 2천만 원. 요 두 개의 복수성. 맞나요? 네. 그렇게 했을 때 2천만 원하고 이게 기대 효용. 보험 가입 전에, 이거는 전이라. 이렇게 효용해서 이건 1억짜리인데 가입 전에. 그죠? 그런데 2천만 원인데 요건 뭘까? 요건 뭘까? 이건 뭘까?
이거 U1은 뭘까? 이거만 보면 되네요. 당연히.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쭈루룩 올라가는데 요 실선하고 여기에 차이가 있고 여기에도 또 있죠. 여기에도 있죠.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10% 차이가 나고 90% 여기까지 10% 빼고 나머지가 90%다. 근데 요 점도 있다라는 것까지. 그러면 이 점까지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읽어놓은 다음에 읽어야 훨씬 편하죠. 그런데 그림에다가 투자시켜서 읽는 겁니다. A의 주택 아까 나왔으니까 지우고 화재 활성 확률이 화재의 발생 확률은 10%다. 그게 크겠죠? 왜 그러냐면, 불이 난다, 안 나, 불확실성의 원인이잖아요, 확률. 이게 기계수 계산이 중요하니까 10%고. 10% 어디서 봤는데, 요건가 보다. 요거랑 관련 있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의 효용이 U1이다. 그러면 U1이 뭐냐? U1 여기네. 화재 안 맞았을 때. 안 났을 때. U1 됐죠? 그러니까 이거 지워도 되죠? U1, 여기.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2번이다. 이렇게 놓고. 이거 1번이다. 그럼 여기가 2번이다. 그러면 이 10%가 뭐냐? 그럼 여기 1번이다. 화재가 발생할 때 효용은 2. 이거는 화재 발생할 때구나. 이건 3번이다. 이거 쉽죠? 이거 3번이다. 네. 이렇게 매치해 놓으면 나중에 그림만 보면 되니까. 왜? 이거랑 한꺼번에 볼 수 없으니까. 이처럼, 그리고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이렇게. 1, 2, 3 써놓으면. 그죠? 여기는 1번, 2번, 3번. 이처럼 주택 불확실성, 직면 A의 효용은 화재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달라진대. 이거랑 2번. 요거나. 그죠? A의 효용은 화재 발생 확률에 의존. 당연히 확률 때문에. 이게 몇 프로나 되느냐에 따라 발생되겠죠. 따라서 불확실성 현재 효용은 각 상황 발생 확률에 의해 각 발생 때의 효용들을 가중 평균한 값이다.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잘 모르겠어 이거를.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따라서 어디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그죠?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요? 현재 상태의 효용은 각 상태에 발생한 각 상황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의해 그죠? 각 상황에 이걸 끊어줘야 돼요. 어려울 때는 항상 각 상황 효용은 각 상황 각각의 상황 이 점들의 상황에 발생한 확률에 의해 확률이 여기는 10%인데 또 다른 데는 또 다를 수도 있지요. 네. 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용들의 가중해서 효용들을 가중해서 더 많이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으니까 평균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기대 효용이라고 한다. 기대 효용 어디서 봤지? 여기서 봤다. 4번. 그러면 이렇게 일단 끊어줘야 돼요. 이 값은 그림의 U1과 U2 사이의 길이를 그러면 U1과 U2 사이의 길이 U1과 U2 사이의 길이 근데 이게 X 길이인지 Y 길이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1대 9의 비율로 나눈 지점이 EU야 EU. 그러면 EU는 어딨어 EU? 여기네. 항상 1대 9 요거랑 여기가 1 나머지가 9 이해되세요? 네. 지점인 EU. 이건 뭐예요? 5번. 요 EU가 5번이라고. 로 표시된다. 그럼 90%는 90% 곱하기 U1 한대, U1. U1 값은 90% 하고, 더하기 10%에서 U2 값을 한대. U1 값, U2 값. U1 값 전체. U2 값. 됐어요? 네. 표시된다.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계산할 때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화재 발생의 확률이 증가하면 EU의 크기는 현재보다 작아질 것이다. 그러면 EU의 크기는 현재보다 작아진다. 근데 여기서부터 해봐야죠. 따라서 발생 확률이 10%보다 더 증가하면 뭐라고요? 화재 발생률이 원래는 10%였죠 지금은. 그죠? 10%니까 이거잖아요 EU가. 네. 그러면 이거보다 증가하면 이 밑으로 내려가야죠. 이 유선이. 이해되세요? 네. 그럼 EU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10%인데 이것 대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재 확률 확률이 증가하면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화장률이 이렇게. 네. 그러면 이유는 작아지죠, 당연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서 해놓으면 여기까지는 다 끝난 거예요. 네. 자, 불확실한 현재 상황에서 A가 화재 발생 시 손실액 전액을 보상받는 부입. 그러니까 화재 발생 시 손실액만 가입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A는 얼마의 보험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 보험료랑 계산한 거네요. 그죠? 아, 그러면 요게 이거를 또 설명해 주는 거네요. 밑에 거. 그죠?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하는 경우 손실액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하는 경우 어차피 손실액 8천만 원 아까 불탔다고 했죠? 네. 보상받는다면 다 받는 거죠. A주택의 가치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1억 원에서 1억 원 원래 집값에다 보험료는 그냥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꺾어놔야 돼요. 이거는 A 경우 이렇게 안 헷갈리게. 발생할 경우 이건 B 경우 2천만 원 남죠? 그죠? 타고서 2천만 원 남았는데 보험료는 빼줘야 되고 여기다가 8천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이게 뭐예요? 합쳐서 1억 원이죠? 1억 보험료 하니까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이후 A의 자산 가치는 화재 발생 여부와 상관없어지죠. 왜? 발생돼도 1억 원, 없어도 1억 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억 원 보험료예요. 따라서 보험 가입 이후 1억 원 보험료로부터 얻는 효용이, 그죠? 그러면 1억 원 마이너스 보험료가 내 거죠. 네. 근데 보험 가입 이전에는 기대 효용이 뭐라고요? 이유래요. 이유. 보험 가입 이전에 기대 효용.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 선이 보험 가입 이전이구나. 이해됐어요? 네네. 왜? 보험을 안 해서 불이 나잖아요. 100%. 이건 10%잖아요. 100% 불나면 이건 빵이 되니까. 아, 여기는. 이해됐어요? 네네. 아? 이거 영원이 되는 거잖아, 영원. 불 나서 다 없어지면. 그쵸? 근데 10% 불나면 여기잖아. 남는 가치가.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이거 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게, 이게 해석하는 게 이 위에 걸로 이거죠? 아까 했었죠? 2천만 원 불난 거, 1억 원 원래 거, 자기 거. 맞나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EU, EU1, EU2까지 아까 했는데, 그럼 이건 뭐냐? 아, 이것도 10%, 90%인데, 거꾸로, 불날 확률은 뭐라고요? 요렇게 보면,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아까 2천만 원이 남고, 요거는 뭐라고요? 요 점은? 아까? 1억 원이죠. 1억 원치. 그렇죠. 1억 원치. 그런데, 자, 요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설명이 여기 있을 것 같아. 다시. 이 옆에 거. 확인했는데, 요거 확인해야죠. 요거 90%. 요거 아까 두 개는 했으니까. 이거랑 요거. 이해됐나요? 네네. 그 다음에 보니까, 보험 가입 전에 기대 효용 EU와 동일한 효용되는 주택 가치가 그림 2에서 8천만 원이라면, 8천만 원이 뭐라고? 주택 가치. 보험 가입 전 기대 효용이 EU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주택 가치가 그림 2에서 8천만 원이라면, 그럼 8천만 원은 뭐였어요? 자산 가치죠, 기대 가치. 네네. 8천만 원은 여기네. A는 보험료 최대 2천만 원을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가입하려고 한다. 왜 그런가 봅시다. 자, 주택 가치가 8천이면 2천을 지불한다는 게 떨어지죠. 1억 원에서. 원래는 1억짜리인데 불나서 이렇게 하면 8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보강해서 보험료를 내면 1억을 계속 유지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A가 8천만 원을 확실히 보장받는다면 8천만 원을 주지. 가입 전과 동일한 1억 원의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안정적으로.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회보험료는 동일한 효용, 1억 원을 동일한 효용, 1억 원을 보장하는 확실한 금액, 그죠? 그 확실성의 같은 가액. 이 1억 원이 되는데, 이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A가 매기는 주택의 주관적 가치. 나 이건 1억 원짜리야. 그럼 1억 원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됐어요? 네. 확실성 등가액의 크기는 A가 주택가치의 변동 위험을 1억 원짜리인데 이걸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짧게 2천만 원을 나눠서 보험료로 계속 내는 거야. 총 2천만 원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기피하기 위해서 그걸 준다는 거야. 됐어요? 네. 자, 그런데 그래도 요거는 설명을 안 했네. 자, 그건 이제 이 떨어진 유형 1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를 더 내냐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의 똑같은 확률로 안정적인데 10% 불이 나더라도, 그죠? 10%. 그러면 이건 9,200만 원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그 10%의 가격은, 그죠? 800만 원이래? 8천만 원에 1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9,200이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800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2천만 원에서 1억의 차이는 2천만 원 차이는 여기는 2천만 원이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는 거는 이 위로 보는 건데 가로축으로 봤을 때는 요게 8천이고 요게 그죠? 2천이 되고 요거는 800이 되는데 한편 또 봅시다. A가 소유한 주택의 객관적 가치는 A의 위험도 객관적 가치 1억이라고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거는 주관적 가치라고 했잖아. 그래서 보험료를 낸다고. 근데 이거 객관적 가치는 A가 불날 위험도에 따라 기피하죠,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A가 위험하다 하는 주관적 생각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해서 화재 발생 확률을 계산하겠죠, 보험회사에서. 그렇죠. 따라서 주택의 객관적 가치는 주택 가치를 각 상황별 이런 상황에선 불날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확률로 가중해서 평균을 내고 그게 기대값이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황마다의 불날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확률을 계산할 때 이 중간의 확률이 크죠, 이렇게. 네. 그러면 요거는 요만큼을 곱해줘야 되고 요거는 요 확률이니까 요만큼을 곱해줘야죠. 네. 평균 낼 때, 요거 확률이 더 훨씬 크잖아, 이거보다. 그러니까 요 값은, 이렇게 막 100% 불날 거야. 그럼 0.001이지.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대값, 수학의 기대값처럼 기대값을 만들어 계산을 하면, 90% 확률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 주택값이 당연히 1억 원에 10%죠. 맞아요? 네. 그래서 10%의 확률이잖아. 그죠? 1억 원에 10%니까 2천만 원이잖아. 맞아요? 어려운가? 2천만 원의 기대값은 그림 2와 같이 1억 원과 2천만 원의 비율을 1대1로 나누어서 1대9로 1억 원과 2천만 원을 1대9로 나누어서 9,200지점. 해볼까? 그럼 이거 아까 어디에서 90 곱하기 1억 원, 10 곱하기 2천만 원, 아까 위에 공식이 있었지? 네. 별표 아까 친 거. 네. 위에 볼까? 어디 있었지? 여기 계산하는 거. 여기 있죠, 이거. 1대9로 나누는 거. 네. U1과 U2를. 요 공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시킨 거지, 가로로.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성했다고? 90%하고 10%, 1대9로 적용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여기에서. 왜? 2천만 원은 남으니까 불을 놔도 다 없어지진 않는다고. 이건 제외해야 되잖아. 이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나머지가 뭐야? 8천만 원이지. 네. 8천만 원을 1대9로 하면 몇이야? 여기 800이어야 되잖아. 네. 800이고 여기는 뭐 말고? 720. 720. 그러면 이 720에다 2천만 원 구해서 9,200. 7,200. 9,200이 요 값이야지. 네. 그러니까 다 요 값 나온 거 알았어요? 9,200 왜 나왔는지? 네. 에? 이해되세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즉, 화재 발생 확률을 고려한 주택의 객관적 가치는 9,200만 원이다. 계산할 때 이 공식으로 계산했으니까. 왜? 2천만 원은 남아있는 거니까 남은 것까지 해야, 발생했어도, 확률을 고려했어도 주택 가치는 9,200이 돼야지. 2천은 남았고 7,200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1억 원과 화재가 발생을 고려한 9,200만 원의 차이. 그치? 그거를 내가 대신해줬지. 네. 즉,
800만 원이지. 그렇죠. 800만 원을 보험을 받아. 그죠? 그러면 보험료 800만 원을 받아. 그러면 보험 계약 전보다 그 사람들의 순이익은 증가한 거다. 보험 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800만 원만큼을 800만 원을 내고 나는 그 가치를 동일시할 거야. 그럼 이걸 낸다는 거지, 사람들이. 응? 그래서 보험을 제공할 원인이 존재한다고. 따라서 A와 보험회사는 최대 2천만 원과 최소 800만 원 사이에 보험료를 결정한다고. 왜 800만 원이야? 이거는 딱 동일 가치가 된다고, 그 사람이. 그지? 근데 이거보다 적게 받으면 보험사는 뭐라고? 무조건 손실이지. 그런데 2천만 원이 여기 사이에서 10% 확률에서 10%의 불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 아니야. 네. 그 상황에서 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무조건 800만 원은 객관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이거는 뭐라고? 객관적 가치였지. 네. 객관적 계산. 아까 2천만 원은 뭐라요? 주관적 계산이었지. 이만큼 떨어지면 안 된다. 네. 해서 보험료를 내겠다. 이해됐어요? 네. 요 사이에서 보험료를 만든다고. 됐어요? 네.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지급해. 그러면 각각 이전 효용과 각각 이전보다 효용과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럼 효용 나는 유지할 수도 있고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사는 그지? 800보다 더 받았으니까 운영하고 800만 받으면 손해지. 이 800은 당연히 지출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여기 안에서 뭐라고? 이 지출할 거 빼고 보험사 운영료, 보험사 뭐 건물 관리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해서 800만 원 안 하겠지 보험사에서는. 그렇죠. 한 1000만 원 해서 100만 원씩 해가지고 나눠서 내게 하겠지. 네. 그래서 이득을 증가시키는 거야. 됐어요? 그렇죠. 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보험료는 이 복수의 위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불을 한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제? 그럼 불 나지 않았을 때 말고 불 났을 때 요거를 그제? 불 나지 않을 때의 상황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요거를 주관적으로 그 보험 드는 사람, 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험사의 입장에서 계산을 그래프로 해보니까 요거는 800만 원, 여기는 2천만 원 주인은, 보험사는 800만 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보험료가 결정되고 그래서 효용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험이 발생했다라는 걸 설명한 것뿐이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참고로 뭐가 나왔어?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보고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자, 읽어보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보험가입 이후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객관적 가치는 객관적 가치는 아니지. 보험가입 이전에 비해 증가.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면 안 되지. 보험사가 손해보지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좀 원리를 이해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겠지? 맞아요? 네. 경제주체가 불확실성을 느껴.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확실하게 주겠어. 그러면 등가액으로, 그죠? 요게 확실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보험료를 등가액으로 내게 하지. 네. 그래서 내면은 그 효용을 유지하게 하지. 네. 자, 화재 확률이 확률이 증가하면, 막 불이 많이 난대. 그지? 증가하면, 화재 확률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 객관적 가치는, 저거 싼 가격이야.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의 입장이냐 보험사의 입장이냐라는 거를 보고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주택가치의 변동 위험은 보험회사에서 아까 나오지. 네가 대신 하지만 불확실상이 끝나고 돈을 내지. 확실 상황으로 주면서. 네. 자, 보험회사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제거해주지. 대신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야지. 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주관적 가치를 유지하고 집주인은 그지? 그런 다음에 보험회사는 뭐라고? 객관적 가치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조금 더 보험료를 받아서 효용과 이득이 둘 다 증대되는 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어이구 복잡하게 막 나왔네 이거.
드디어 문제가 나왔네, 이거. 그걸 이해했느니. 이게 이런 게 뭐라고? 시험에 킬러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요걸 못 맞히면 만점이 안 되는.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갑은 현재 1000만원짜리 자동차, 1000만원짜리, 맞죠? 네. 요거는 사고 난 거겠네. 그쵸. 30%래. 아, 그러면 이게 아까는 10%였는데 1대3이네. 네. 근데 요게 내가 기대 효용은 나 여기 있잖아. 아까 이렇게 7, 3처럼 여기도 7, 3으로 나눴었지. 맞았어요? 그쵸. 아까 이해할 때. 그럼 요건 뭐였어요? 보험료 내는 거. 네. 요거는 뭐였어요? 실제 주관적 가치. 네. 이거는 객관적 가치. 네. 아까 그랬었죠. 네. 이해돼요? 네. 자, 나는 사고가 나는 거 800만 원의 손실을 입어서 그러면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손실이니까 얼마는 남아요? 200은 남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치, 불나도 남는 가치라고 내가 그랬죠, 아까? 네. 에? 800만 원. 완전히 부서졌을 때 800만 원이죠? 네. 손실을 입어서 200만 원으로 하락한다. 값 효용을 나타냈다. 이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 UV 사고가 발생할 때 값의 효용. 이건 값의 효용이고 주관적 효용. 이유는 보험사의 가입 전 기대효용. 원래 보험 가입 전인데 값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까 이 공식도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공식 기억나요? 90%에다가 뭐 곱하고 더하기 10%에다가 뭐 곱하고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거 써먹으라고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네. 공식 2번이나 나왔으니까. 맞나요? 네. 자, 보면 자, 보험회사는 최소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요? 요만큼은 객관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죠. 아까 내가. 네. 요거 뭐라고? 보험회사치. 요거는 객관적.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객관적. 아까 나왔었죠, 그죠? 네. 요거는 뭐라고? 내가 기대하는 주관적 효용.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요거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240 맞죠? 맞나요? 네. 두 번, 자동차 보험료가 500만 원을 넘으면 가입 안 하죠. 내가 주관적으로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건 500이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이해하니까 이제 저절로 되네. 해석하는 게. 네. 요거는 뭐라고요? 240이고. 그러니까 240에서 500 사이에서 보험료가 결정된다 그랬죠? 네. 보험회사는 가백에 자동차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최대 500에서 240이니까 몇이요? 260이요. 260만 원의 순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근데 이제 이게 계산상으로는 그래. 여기서 다른 건 안 쳤으니까. 네. 회사는 손실액 전액을 보상한다. 뭐 하거나 나누고 그러는데 어쨌든 계산상으로는 이게 가능해. 뭐 관리비 이런 거 빼고. 이해됐어요? 그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까 500에서 240 뺐죠? 이거는 뭐라고 했어? 내 주관적. 여기까지가 한 개. 그죠? 이거는 뭐라고? 보험사가 객관적으로 계산한 거. 그러니까 이 사이에 결정되니까 피크로 500을 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고 보험 들어. 라고 하면 260이니까 맞죠? 자, 갑이 500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갑의 효용이 증가해? 똑같죠? 500이면. 맞아요? 네. 내 한계치잖아. 이거 동일한 가격이 500이었잖아. 됐어요? 자, 보험 가입 전 효용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는 확률, 그리고 각 상황에서 효용을 평균치로 기대값으로 해서 결정된다. 이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는 않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도 안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이해했느냐? 이것만 알았으면 된 거였는데. 됐어요? 네. 또 나오네. 자, 불확실 상황, 위험을 기피하는 거죠, 당연히. 경제 주체는. 제거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보험료 제공하죠? 맞아요? 네. 경제 주체는 집주인은 위험을 불나서 사라지는 재산이 떨어질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보험을 주죠. 맞아요? 그래서 돈을 내니까 기회비용보다. 근데 그 내는 거랑 안 내는 거랑 비교하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한대. 아, 원래는 뭐라고? 딱 500만 내야 되는데 500보다 더 내서 600을 낸대.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대. 더 많이. 이를 경제주체가 추가로 지불할 용액의 위험 프리미엄. 그런데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아까 500이었었죠. 네. 600을 낸대. 이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240이었죠 아까. 네. 보험사. 네. 240보다 많은 걸 낸대. 한번 뭐 예를 들어서 350이었대. 340이었대. 여기에서 그럼 240보다 많죠. 요게 최소치보다. 기준이 이 최소치면 최소치보다 많이 내는 말인지 위험 프리미엄이 아니면 500 내가 주관적으로 500인데 이거보다 많이 낸다는 600을 낸다는 얘긴지 요 최대치를 기준으로 위인지 그게 아직 여기 명확하지는 않는데 다시 읽어보면 불확실한 상황이 주는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을 제공하는데 보험사가 보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회비용 그러니까 보험사는 240 이상이면 제공하죠. 아까 그랬잖아. 240에서 500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보험이. 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240만 원 남으면 딱 주면 되잖아. 네. 근데 왜 여기다가 340인 걸 340을 결정을 하냐는 거지. 그러면 요만큼 추가로 더 주지 사람들이. 네. 이게 위험 프리미엄 아니냐는 거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240보다 더 많은 걸. 그런데 봐봐. 내가 생각할 때 10%보다 더 나을 것 같으면 이거 주지. 340. 네. 근데 10%보다 안 날 것 같으면 240만 주려고 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죠? 원래 240만 더 주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위험이 더한 것 같아. 보험사가 계산하는 것보다. 네. 그럴 때는 340도 내고 440도 된다고. 뜻이에요? 네. 자, A주택의 위험 프리미엄은 지불할 용의가 2천만 원. 최대가 뭐라고? 최대 2천만 원이 아니었지? 응? 지불. 위험 프리미엄은 뭐라고? 추가로 지불할 용의잖아, 추가로. 네, 이해 못했지? 아니, 이해돼요. 다시. 추가로 지불하는 거니까 아까로 치면 여기에 본인이 정한 거는 얼마였어? 2천만 원이었지? 네. 최대로 보험사가 정한 건 800만 원이었지? 맞지? 네. 그러면 800에서 2천 사이를 여기서 얼마를 결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험 프리미엄으로 봐야죠? 네. 그죠?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은 2천에서 800 뺀 몇이에요? 최고로 커봐야 1200. 그러니까 요거는 2000이 아니라 1200이어야 될 것 같죠? 네. 자, 그런데 가장 적절한 거 보니까 A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주택가치의 기대값과 A주택에 대한 확실한 증가성에는 차이인 1200만 원이다. 요거네요. 1200 이렇게 계산한 거 요거. 맞지? 네. 그러니까 요건 이게 1200이어야 되고 자, 주택가치 위험 변동을 기피하게 된다면 A는 주택 위험 프리미엄을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네. 더욱 깊이 하려고 하니까 더욱 많이 내죠. 여기서에서.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얼마를 낸다고요? 여기서는 1200에 근접해서 내겠죠. 그래서 이거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1200이 돼야 되고. 자, A가 800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되게 싸게 했네. 땡 잡았네. 위험 프리미엄의 크기의 값은 0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료 800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A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의 크기는 0이라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A주택에 대한 확실한 등가성이 1200만 원. 확실한. 이거 위험 프리미엄이 1200만 원이지. 위험 프리미엄은 등가성의 차이는. 그럼 이것도 보험에 가입한다면 A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 크기는 0이다. A가 800만 원에 한다면 800에 했는데 보험료는 상관없다. 이게 뭐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하면 크기는 0이다. 0. 보험료와는 상관없다. 이게 애매하긴 한데 이거 좀 해설 봐야겠다. A주택의 위험 프리미엄이 커진다면 보험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회비용의 크기는 커지는 게 아니라
위험 프리미엄이 커지니까 보험회사는 얻는 게 더 많지. 응?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기회비용은 작아지지, 자기들의 비용은. 이익이 커지는 거지. 이게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 커져야지. 이익은 작아져야 돼. 이익은 커지고 비용은 작아지고. 자, 이런 거는 이제 단어네. 자, 파생어는 어근의 접두사, 전미사가 붙어. 당연히지. 이렇게 접두사, 어근, 전미사, 어근, 파생어. 어근과 원래 어근과 이게 어근이지, 어근. 이게 명사나 뭔데, 이게 요거 어근. 요게 어근인데, 요 품사가 요거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지. 파생 접사 때문에 품사가 달라져요. 체언에 전미사가 붙어 형성된 파생 용언이다. 전미사 그러면 지불 받다. 이렇게 달라진 거. 지불하다에다가 받는 이렇게 바꾸다에다가 미음 바꿈 표시에다가 된다. 동일에다가 한 증가에다가 시키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증가라는 단어에다가 시키다 하다. 근데 이거 한 동일하다는 형용사 이렇게 다 바꾸다에다 미음 전미사. 근데 요거는 어미다. 다 동사의 뒤에 나오는 거. 동사 형용사에 오는 건 뭐라고 해야 돼? 다 동사와 형용사에서 오는 거는 어미. 근데 요 바꾸다 이기면 파생 접사 미음 전미사 접사. 접사하고 어미만 구분해도 전미사가 붙어 파생되는 파생 용언이다. 그런데 아닌 것은 이거는 용언이 아니잖아. 바꿈은 이거는 다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고 요것만 하면 되네. 용언이냐 아니냐만 구분해도 충분히 풀 수 있네. 이건 명사고 이건 다 용언이고. 이해되세요? 자, 다음.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 없애기 위해서 보험이 생긴다. 그걸 기대할 때는 불확실성에서의 효용이 기대 효용, 내가 생각하는 기대 효용이 있다. 그래서 보험자, 불확실성은 보험 가입을 내가 주관적인 거랑, 그죠? 불확실성의 주관적인 거랑 객관적인 거랑 비교해서 이 사이에서 보험이 결정된다. 라는 거죠, 줄거리가. 맞나요? 그래서 이거 풀어줬는데, 여기서 뭐 봐야 되냐면, 이렇게 아는 다음에 이거 꼭 체크해야 되고, 적절한 동그라미 쳐야 되고, 여기서 읽어서 전체 흐름으로, 찾아서 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선지랑 일치한 단어들 찾아가는 거네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보면 이걸 하나하나 맞춰서 아까 풀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요 그래프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게 교차점이라든가 요거 보세요. 요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쳤죠. 이게 기대값의 평균값 이런 얘기. 이 평균값이 이렇게 순간 접선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 값. 그러니까 미분을 배웠으면 더 쉬운데 요 평균값은 순간 접선으로 하면 여기니까 여기 값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값이다. 그거를 순간적인 기대 효용의 곡선의 접선으로 치면 이 값이다 하는 거 미분의 원리가 적용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학까지 설명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아까 다 맞았는데 이상한 게 뭐였죠? 4번? 3번? 요거였나? 네. 요 번호에 3번이었나? 밑에 3번이었나? 요거는 다 맞았고 요 위에 거 3번이었죠? 네. 3 정답풀이 여기 상황에 3번. 요거만 좀 특이하다고 설명했네. 위험 프리미엄이란 보험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보험료보다 이게 어떻게 800만 원이죠? 맞지? 이게 기본인데 여기 2000이었잖아요. 그죠? 네. 더 지불할 용의가 있어. 여기 중에 어느 하나로 내가 지불해. 자, 보험을 제공하기 필요한 건 800만 원이요. 800만 원이면 보험 할 수 있어. A가 최대 지불 용의는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 지불할 수 있어. 이 사이에서 결정돼. 따라서 A주택의 프리미엄은 이거 차이인 1200만 원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1200만 원이요. 위험 프리미엄은. 그지? 다 됐어. 또한 9200만 원. 주택가의 기대값이 9200만 원. 통면 9200만 원. A주택의 확실한 등가세는 8천만 원으로 역시 1200만 원이다. 이는 위험 프리미엄이 결국 객관적 자신이 기대값과 주관적 가치의 등가성의 차이에 대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네. 네. 그럼 됐네. 그럼 다 이해됐는데 뭐가 문제였지? 오답 정리해서
자, 1번은 1200만 원이다. 아까 맞죠? 네. 이거 더 커진다. 이거 맞죠? 2번도. 자, 4번은 자, 위험 프리미엄은 보험료로 추가로 지불한 금액이 아닌 보험회사 보험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보다 추가로 지불한 용의가 있는 금액. 아, 이거 뭐야? 추가로 보험료로 추가로 지불하는 것가 아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보다 추가로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말장난이네. 실제로 지불된 보험료와 관계가 없다. 아, 이거 실제로 이렇게 지불한 거에 추가가 아니라 그냥 보험료 안에 다 결정됐다는 거지. 그 위험 프리미엄까지. 그런 뉘앙스인데, 아, 이거 완전히 말장난이네. 이해됐어요, 이거? 네. 그래서 효용한 겁니다. 그래서 파생어, 뭐만 찾으면 된다고요? 이렇게 동사. 뭐야? 동사, 바꾸다를 어간 이용으로 해서 명사형이다. 따라서 용언이 아니다. 이것만 찾으면 되네. 이건 다 용언이다. 이건 용언이 아니다.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건데. 문제 자체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몰라? 이거 봐. 용언이다. 그럼 용언이 아니잖아. 이거 명사잖아. 이거 다 용언이고. 그렇죠. 하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만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겼다. 네. 전산동 동화쌤입니다.